어떤 사람과 있으면 유난히 지칠까? 누군가 만났을 때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피곤하다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왜 반복될까? 융아들러 스토아 불교가 말하는 마음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지속될수록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서적 부담을 주며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대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듯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채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 무력감, 자기의심 등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묵직해지고 괜히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하고 안정되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착하게 대하면 관계는 편안해질 거라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상대도 나를 아껴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몸은 정확하게 그것을 감지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관계보다 무의식에서 주고받는 관계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오늘은 심리학과 철학을 함께 풀어내며 왜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유독 쉽게 지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피로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깊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겉으로만 경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훨씬 복잡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심리 에너지가 흐르는 하나의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말투를 파악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또 그 요구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균형 있게 흐르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마치 배터리가 충전 없이 계속 방전만 되는 것처럼요. 심리학과 철학은 이 피로의 근본 원인을 여러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융의 무의식적 투사, 페르소나의 충돌, 아들러가 말한 수직적 관계 구조, 스토아 철학의 경계 상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고통 등 이런 개념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어떤 관계는 편안하고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힘들어지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불안하거나 화가 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내가 문제야 라고 하며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대신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융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을 통해 왜 특정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숨이 막히는지 설명합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강한 가면을 쓰고 있으면 나 역시 그 가면에 영향을 받아 억지로 내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비교적 균형 있게 흐릅니다. 하지만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누가 평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전제로 하는 수직적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만 함께 있어도 아주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상사와 부하,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모를 만들어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에 대해 경계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쌓인 심리적 원인들이 실제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지를 유형별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감정을 투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
분노, 열등감 같은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과 위로로만 마음을 유지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안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망할 것 같아, 너 그러다가 큰일 나처럼 과도한 경고와 비관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내 마음이 괜히 위축됩니다. 네 번째는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과 감정, 사생활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인정 욕구가 과도한 사람입니다. 칭찬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유형을 마주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변화가 느리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스스로의 에너지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 관계는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따뜻하게 하는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